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지필고사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는 일반 수시 전형이나 국내 입시보다 좀 시기가 빠르죠. 일반 국내 입시는 9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에 수능을 봐요. 하지만 재외국민 3년 특례는 당장 7월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에 입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시기가 11월 달이라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은 지필고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왜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또 학기가 계속되고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학교 생활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방학이 지필고사를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례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형의 유형이 간단히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류 전형이 작년도에 많은 대학들이 서류 전형으로 이제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면접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꾸면서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서류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를 희망하죠. 왜? 서류 전형의 상위권 대학이 몰려있죠.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은 오랜 기간 지필고사 공부할 필요도 없죠. 자기소개서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렸는데, 서류 전형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학, 동덕여대나 덕성여대나 서울여대가 아니라 대부분 출발점은 많은 학생들이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서강대, 한양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숭실대 같은 대학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입결도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지필고사 전형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실제 합격의 점수도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유리하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필고사 너 공부했어? 그럼 나 지필고사 공부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 지필고사 공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생들의 경쟁력이나 경쟁률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쉬워졌다. 요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필고사를 공부하는 시기가 1년 정도 공부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6개월. 예전에 6개월이었다면 요즘엔 한 4, 5개월 정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생겨요. 올해 학원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들도 보면 많은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 말씀을 드렸었던 숙명여대나 동국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국내 입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에요. 그렇죠? 특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지원 현황은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에요. 서류 전형.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2023년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인데, 원래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대학들이 2022년도에 입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어딘가 봤더니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 지점이 경쟁률이 가장 높죠. 결국은 지필고사 상위 구간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거 못지않게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나 숭실대,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는 서류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국민대, 숭실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결국은 서류 전형의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에 몰립니까?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이 바로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지점이라면 서류 전형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숭실대학교는 작년도에, 특히 올해 2023년도에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죠. 2024학년도에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형의 방법이 바뀌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3.77에서 5.57로 경쟁률이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면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보는 내용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 건국대학교가 8대1, 동국대학교가 8대1,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한 7대1 정도 되고, 자, 경희대학교는 보면 약 4대1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였었던 것처럼 서류 전형의 대학들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10대1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경희대학교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한 4대1,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경쟁률이 4대1, 5대1 정도 되니까 결국 지필고사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약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보다 지필고사가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학교 GPA 성적이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GPA 성적만으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 합격할 수는 없어요. GPA 성적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실질적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A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또는 AP라든가 또는 HSK나 JLPT와 같은 표준학력 지표를 갖춰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의 GPA 성적이 다소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SAT나 AP나 토플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 또는 점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딱고사,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필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경쟁률 차이가 매우 심하죠.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약 9대1 가까이 나오는데 경희대학교는 왜 경쟁률이 5대1밖에 안 되지?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는 6.74, 6.31인데 숭령여대는 왜 3대1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대학교는 7.68, 7.24인데 홍익대학교는 5.31 정도밖에 경쟁률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는 해당 날짜에 지필고사가 중복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7월 13일에는 한국항공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가 세 개 대학이 같은 날짜에 중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는 경희대학교가 홍익대학교가 중복이고, 7월 20일에는 인하대, 숭령여대가 중복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면 이때는 100명의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 그럼 두 개 학교로 나눠지면 50명, 50명은 나눠지겠죠. 이때 100명이었다? 그러면 세 개 대학에 몰리게 되어지는 7월 13일에는 30명, 30명, 40명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복이 되어지는 대학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고,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아주대 같은 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지점인 거예요. 요건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하게 지필고사, 필딱고사 일정은 중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원서에 쓰실 필요가 있고요. 대학들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영어 같은 경우도 대학들마다 어법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 또는 독해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 또는 어법이나 독해 그 외에 이제 어휘 같은 거에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출제 범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11월 달에서 겨울방학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목표 대학은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목표를 두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최종적 대학 결정을 하는 시기는 아마도 한 5월 정도에 가면 최종적 대학 결정을 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지금은 남아있는 기간이 약 7개월,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목표 대학을 어디에다 둔다?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에 목표를 두는 거고요.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취도가 쌓이게 되면 건국대 중에서도 건국대 수의대, 또 아주대, 인하대 중에서도 아주대, 인하대학교 의대에 목표를 둔다든가, 또는 대전대, 한의대에 목표를 둔다든가, 동국대, YG 의대나 한의대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필고사를 확장을 시키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는 지필고사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에서 확장을 시키면 특례 전형의 의대나 또는 한의대를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어지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활용해서 결국은 공부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또 하나의 입시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3년 특례 지필고사 겨울방학 특강을 1월 2일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특강은 학원에 오셔서 직접 수업하는 형태에 또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줌을 이용해서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지필고사 특례 수업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례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1월 2일서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고요. 수업하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원에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학습 관리와 1:1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학습 관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특히 지필고사 공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과제를 매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 수업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리 과정들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 학과 결정을 하는 것도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1월 2일에 개강하게 되어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특강 수업의 예약 접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필고사로 대학을 가야지 정도를 지금 정도 결정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5월 달 정도 가서 지필고사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럼 벌써 시기가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11학년이거나 12학년이신 분들, 또 작년에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하신 분들, 아니면 작년에 원서 써서 합격을 했지만 내가 지필고사로 의대를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